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올 초부터 이야기한 국내적인 요인, 그리고 국외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대구 TBC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2021년부터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요, 그 내용을 좀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큰 흐름부터 좀 볼게요. 제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정권별 부동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되세요.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정부 들어서고 계속 올리다가 막판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는 상승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나, 실제 큰 하락은요, IMF 때 한 12% 하락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하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 부동산을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급매 나오면은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급매로 매도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기다리셨다가 가격 반등 나오면은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그림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권이 들어서면요, 돈을 풀어가지고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세수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오른다, 반등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 거고요. 그리고 정권 마지막에는 하락을 시키는데, 이게 부동산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좀 반감 또는 레임덕 때문에 좀 가격이 좀 하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2, 3년 뒤에 대구 부동산이 폭락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논리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국내 요인하고 국외 요인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 국내 요인하고 국외 요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더니, 왜 너는 자꾸 오른다라고 했다가 또 떨어진다고 했다가 그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 제 영상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죠. 정부에서는요, 올해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0조 원을 풀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역전세 난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데 DSR을 DTI로 적용한다고 하죠. 중요한 건요, 또 돈을 푼다는 거예요. 자, 유동성이 공급되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또 오릅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풀리니까. 근데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모습이죠. 왜? 세수 확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들어서면은 시장이 어떻든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정부는 돈을 푸는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어떨까요? 이상적인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8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려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죠. 자,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은행은 정부의 좀 규제를 받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드하고 정부하고 다르죠. 패드는 민간은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소신껏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반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 요인들은요, 돈을 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국외 요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을 보면 되세요. 자, 이번에 미국 긴축 종료를 예상하는 게 바로 물가 상승률인데 3% 기록했죠? 미국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연 2%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판단하면서 긴축 종료를 점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실제 또 나뉘어요. 모건 스탠리 대표는요, 7월 금리 인상 이후에 중단할 것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인플레 둔화에서 연준 인상 의지 오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이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고, 단순히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 라는 그런 흑백 논리로 보시면 안 되세요.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공부하셔야지 추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는 그냥 둘 중 하나 찍는 거니까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그 과정도 세밀하게 지켜보셔야 돼요. 저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또는 고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이게 존 케인즈가 고용이자 및 화폐 일반 이론을 발표했는데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고용이라는 그 노동시장, 이자라는 금리 조절, 화폐라는 인플레이션 감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느 정도 잡혔죠. 그런데 노동시장은요. 미국의 실업률은요 4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완전 고용시장을 달성하고 있고요. 파월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과열되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지속할 거라고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또 소득은 결국 소비를 이끌게 되죠. 이로 인해서 잠시 멈추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추후에 다시 발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1980년대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세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인데 연 5%대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앞서 봤던 실업률이 낮으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자 5%의 상승률은 복리죠. 당연히 이들의 소득 수준은요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면 그들의 실질 임금은 더 높아지는 거니까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는 금리 인상을 좀 더 한다거나 또는 지금의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 정리를 좀 하자면요. 국내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과거 정권에서의 흐름이었고 레임덕이 시작될 때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국외적인 요인으로 미국에서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SOFR이라고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리보 금리를 대신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건데 1일 환매채 금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아닐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에서 미국 은행에 돈을 빌릴 때 하루만 빌려도 연이자를 5%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상당히 높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담대 대출을 한 4%대로 한다. 은행에서는 적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동결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주담대 대출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도 손실 보기 싫으니까 6%, 7%대까지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대출금리가 오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돈을 계속적으로 푼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또 들어가게 되면요. 자, 얼마 전까지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이제는 호가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매수자들은요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금리까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출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양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분양권 투자는 계약금만 일정 부분 내게 되면은 중도금 무이자고 2025년, 2026년에 입주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시기가 좀 지나면은 부동산 가격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되면 좀 새 집을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분양권 투자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방 분양권을 매수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도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쇼츠 영상에서 미분양 아파트의 견본주택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이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미흡하지만요. 그래도 한 명의 공인중개사로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면 MGM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찾아드리면서 MGM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